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부제는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고요. 저자는 김주환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우리의 삶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힘을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 부른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한 법이다. 별다른 고생 없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커다란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창업 이래 한 번도 실패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대기업도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위인전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라.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같이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바로 여기에 작은 힌트가 숨어 있다.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역경이야말로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튀어오르게 하는 스프링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 마리의 개구리도 앞으로 뛰려면 반드시 뒤로 움츠려야만 하는 법이다. 만약 모든 일이 술술 풀려 인생에 그 어떤 시련도 없었더라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링컨도 보잘것없는 시골 변호사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처칠 수상은 평생 자그마한 사업이나 운영했을 것이며 이순신 장군은 이름 없는 말단 장군으로 전전하다가 정년 퇴임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역경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그야말로 실패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셈이다. 이들에게는 역풍이 오히려 반가운 존재다.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다.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힘은 일종의 근육과도 같아서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견뎌낼 수 있는 무게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는 훈련에 의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은 꼭 커다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만 필요한 힘이 아니다. 자잘한 일상사 속에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인생의 고민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이겨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힘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회복 탄력성이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요소들을 개발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있었던 일. 하와이 군도 중 북서쪽 끝에 둘레가 50km쯤 되고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한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다. 대부분의 카우아이 섬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빈곤했다. 연구자들은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카우아이 섬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 때문이었다.
1955년에 태어난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을 10여 년 넘게 추적 조사한 연구의 첫 결과물은 1971년에야 카우아이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되었다. 카우아이 섬의 연구자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쏟았다. 어렸을 적의 어떠한 경험이나 사건들이 훗날 질병, 성격적인 결함, 사회적 부적응을 유발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전체 연구 대상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출연했다. 고위험군이라 불리운 이 201명의 성장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실제로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학교 생활 부적응과 학습 장애를 보였고 학교와 집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3분의 2뿐이었다. 물론 높은 비율이었지만 이 말은 나머지 3분의 1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72명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니 이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들 중 무려 72명이 마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으며 긍정적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이상으로 사회 적응을 잘하게 만들어준 것일까? 그 당시 심리학이나 교육학은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히 답할 수 없었다. 워너 교수는 이 72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속성을 워너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라 불렀다. 그 후 워너 교수는 카우아이 섬 연구를 통해 회복 탄력성이란 개념을 확립했다.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이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줬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사랑 없이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아갈 힘을 얻는 법이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근본임을 카우아이 섬 연구는 알려준 것이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가?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 이후 이루어진 많은 연구를 통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 회복 탄력성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른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뇌는 역경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중 누가 실수를 덜 했을까? 놀랍게도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정답률이 2배 이상 높았다. 물론 응답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회복 탄력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길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응답했고 따라서 실수를 훨씬 덜 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응답했고 따라서 실수율도 훨씬 더 높았다.
이러한 실험 조건에서 자극에 대한 정답률이 70%를 넘어선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완벽주의와 소심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진행한 다른 실험 결과를 보면 일반인의 정답률은 평균 47% 정도 수준이었다. 가끔 나오는 자극에 대해서는 보통 절반 정도 실수를 저지른다는 뜻이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답률이 훨씬 낮았고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정답률은 무려 73%나 되었다. 이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낮으며 자신의 실수 혹은 역경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스스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뇌를 지닌 사람들이다. 설령 실수를 범한다 해도 실수로부터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들어있는 뇌를 지닌 사람들이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는 덜 하지만 정작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들의 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실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억누르고 무시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마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다. 그들의 뇌는 습관적으로 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뇌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뇌가 필요하다. 무의식적인 수준에 자동적으로 내가 겪는 경험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기억하는 자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회복 탄력적인 뇌는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은 뇌에 새겨진 습관의 문제다. 긍정적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이 나의 뇌에 들도록 훈련해야 한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민거리나 어려운 일들을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뇌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 혹은 연습이라 부른다. 연주를 위해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운다거나 스노우보드 타는 법을 배운다거나 수영을 배운다거나 배우는 건 모두가 연습을 통해 습관을 들여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상당 기간의 연습 없이는 그러한 지식을 체득할 수 없다.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조절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길러주는 것은 바로 긍정적 정서다. 긍정적 정서를 키운다는 것은 곧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높인다는 뜻이고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 정서의 소유자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긍정적 정서를 지닌다는 것은 뇌를 긍정적인 뇌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몸짱이 되려면 몸의 지방을 빼고 근육을 키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려면 뇌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정보 처리 루트를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루트가 강화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성을 단련해야 한다. 긍정성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하가 걸리도록 훈련을 하되 지나치게 무리해서 정신적 근육 피로나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